미국 최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굳건한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명한 의사가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서 겪게 된 단 한 번의 응급 상황, 그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이 그의 60년 인생 철학과 30년간 쌓아온 의료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만 달러 진료비를 각오했던 그가 받아든 250달러짜리 영수증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과 감동이 교차했던 운명적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커다란 등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데이빗 스미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의 심장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입니다. 올해로 60하고도 2해를 더 보냈으니 이제는 저 자신도 노년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스미스 가문은 대대로 의학계에 헌신해왔습니다. 증조부께서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존경받는 외과 의사셨고 아버지 역시 명망 있는 내과 의사셨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평생을 의학 연구와 환자 진료에 매진해왔으며 제가 몸담고 있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기술, 혁신적인 신약 개발, 끊임없이 발전하는 첨단 장비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속한 세계의 우월성을 증명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물론 미국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외면했던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 복잡하고 더딘 행정 절차, 때로는 소외되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저 역시 익히 들어왔고 때로는 현장에서 목격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의료 수준과 시스템이 가장 앞서 있다는 저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견고한 상아탑처럼 그 믿음은 제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러한 자부심은 때로 다른 국가, 특히 지리적으로 멀고 문화적으로 낯선 아시아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것이며 체계적인 시스템보다는 주먹구구식 운영에 가까울 것이라는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정관념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의 복선처럼 제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제 외아들 마이클이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영이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감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현명하고 바른 여성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하필 한국 여성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문화적 차이와 배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미영이가 한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의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높은 기준에 비하면 그곳의 경험은 그리 대단치 않을 것이라고 속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국적이나 배경으로 재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 사랑스러운 손주의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 예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하면서도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항시설, 질서정연하면서도 넘치는 활기, 그리고 공항 직원들의 능숙하고 친절한 응대는 제가 막연히 그렸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저의 편견의 벽은 그리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실제 시스템의 내실은 다를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예고 없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다채로운 음식들은 미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가슴 중앙부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한 극심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식이나 시차 때문이려니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왼쪽 어깨와 팔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전형적인 협심증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심장질환 환자들의 생사를 다루어 온 베테랑 의사였지만 정작 제 자신의 몸에 닥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이 먼 타국 땅에서 심장마비라도 오는 것은 아닐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의사로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당장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과 동시에 미국 의료 시스템의 뼛속까지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현실적인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 비용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겪고 있는 정도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각종 검사, 응급처치, 그리고 만약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최고급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인 부담금만 최소 수천 달러, 보험이 없다면 수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폭탄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 방문 한 번으로 파산하는 가정이 드물지 않은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의료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미국 보험이 여기서 통용되기는 할까?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걱정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험만큼이나 경제적 파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컸던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그토록 폄하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직접 확인해보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평가해주리라. 어쩌면 그것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피어난 일종의 오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외쳤습니다. 마이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서둘러. 아들의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미국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응급실 풍경과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가 찍힐지도 모를 진료비, 청구서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미끄러지듯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물론 응급 상황 특유의 긴박함과 분주함은 분명 존재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미국의 응급실처럼 혼란스럽거나 아수라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나 보호자들의 울음소리 대신 의료진들의 차분한 대화 소리와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접수 창구는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길게 줄을 선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응급실 입구 바로 옆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국제 환자 서비스라는 안내판과 그곳에 상주하며 외국인 환자를 응대하는 전담 직원들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채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한 직원이 먼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는 마치 최고급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내 유수의 병원들조차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응대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 한국의 대학병원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표준 절차인 듯했습니다. 아들이 제 위급한 상태를 설명하자 국제 환자 담당 코디네이터는 즉시 제 여권과 미국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해 간단한 초기 문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제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잠시만 이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접수 과정은 인상적이군.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겠지. 응급실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빨리 의사를 만나 진단과 치료를 받느냐니까. 저는 속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며 미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얼굴 한번 보려면 최소 서너 시간은 기본, 때로는 꼬박감을 세우며 복도 간이 침대에서 고통 속에 신음해야 했던 기억들, 여기라고 별 수 있겠어? 아무리 빨라도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리겠지.
저는 이미 장시간의 기다림을 각오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대기실 의자에 막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안내 방송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빗 스미스 환자분, 한번 진료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무심코 확인했습니다. 접수 창구를 떠난 지 정확히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5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방금 전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극도의 놀라움으로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다고 자부해 온 저에게 5분 만의 응급 진료는 그야말로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한번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번 진료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이미 저를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침대에 편안히 눕힌 후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고 심전도전극을 제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으며 그 와중에도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라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안심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처치의 대상이 아닌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의사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심장내과 전문의라고 소개하며 제가 미국에서 온 동료 의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동요나 특별 대우 없이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집중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했으며 의학 용어 구사 또한 완벽했습니다. 그는 방금 측정한 제 심전도 결과를 즉시 확인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소견을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현재 심전도상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을 강력히 시사하는 ST 분절의 상승이나 병적인 큐파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호소하시는 흉통의 양상과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불안정 협심증이나 다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즉시 혈액 검사를 통해 심근 효소 수치를 확인하고 동시에 흉부 CT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으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도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능력은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최고의 의사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과정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실로 보냈고 저는 방사선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식 침대에 누워 CT실로 이동했습니다. CT 촬영은 최신형 다중채널 검출 CT 장비로 이루어졌으며 조영제 주입부터 스캔 완료까지 불과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총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응급 검사를 신청하고 각 부서 간의 스케줄을 조율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적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한국대학병원의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각 부서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환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CT 장비에 선명하게 새겨진 삼성 로고를 보며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력이 의료 분야의 혁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는 놀랍도록 차분한 질서와 함께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제 옆 침상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는데 담당 간호사는 수시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마치 친손녀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좀 하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짓는 간호사의 모습에서 저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감을 넘어선 진심 어린 인간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보호자들에게 다가가 검사 진행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네는 의사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제가 익숙했던 미국의 병원 환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많지만 시스템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분업화되어 있다 보니 때로는 환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기계적인 처우를 받는다는 인상을 받기 쉬웠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의료진들이 환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의 응급실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문득 며느리 미영이가 한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고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가치와 함께 동료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따뜻한 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 그것이 어쩌면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제 마음을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 구석이 낯선 땅에서 만난 이들의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담당 의사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다행히 모든 결과가 정상입니다. 심근 효소 수치도 정상 범위이고 CT 혈관 조영술에서도 관상동맥에 특별한 협착이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와 급체 증상이 겹치면서 나타난 비전형적인 흉통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성 위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명쾌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후 몇 가지 위장약과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며 이제 안심하고 퇴원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마지막 관문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진료비 정산이었습니다. 그래,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 정도의 응급 검사와 진료라면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첨단 CT 촬영에 각종 혈액 검사, 전문의 진료까지 미국 기준이라면 최소 $5,000 이상, 어쩌면 $10,000에 육박할 수도 있다. 내 미국 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모르니 상당한 본인 부담금을 각오해야겠지.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의료비. 청구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저는 아들과 함께 계산 창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건네고 잠시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아든 저는 청구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약 $250.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게 정말 최종 금액이 맞는지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심장 전문의의 상세한 진료, 최신형 심전도 검사, 수십 가지 항목의 혈액 검사, 고가의 CT 혈관 조영술, 수액 처치, 그리고 처방약까지 포함된 총 비용이 고작 $250라니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최소 비용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30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의 정점에 서서 그 우월성을 굳게 믿어왔던 저의 자존심과 아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렴하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이토록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토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거대한 충격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온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50달러짜리 영수증 한 장이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신념의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 병원 문을 나서자 서늘한 밤 공기가 화끈거리는 제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눌렀던 죽음의 공포와 심장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품어왔던 편견과 오만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진정한 선진 의료란 무엇인가? 기술의 발전인가? 아니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접근성인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농담으로 치부하거나 제가 특별한 케이스였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진료 기록과 영수증,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데이빗,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군. 어떻게 그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거지? 그들의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부러움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의료 분야에 대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들의 역량,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신속하고 저렴한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 고도로 숙련된 의료 인력의 전문성, 놀랍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숨겨진 저력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듯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분명 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한국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낸 몇 시간은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 세상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이해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을 안겨준 대한민국과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미국 의사의 눈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힘과 가치,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